자, 어제 오라클 설치까지 진행을 했고요. 오늘 배포해드린 프로그램은 SQL 디벨로퍼라고 하는데요. 어, 아마 책에서 이 프로그램 스크린샷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SQL 쿼리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오라클에 있어서 워크벤치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설치 방법이 따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아무데나 그냥 압축 해제해 놓으면은 그 안에 있는 exe 파일 실행시키시면 돼요. 이거를 이제 미리 받아서 배포를 해드린 이유가 오라클은 뭐 하나 다운받으려면은 거기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절차가 막 인증받고 뭐 하고 그러면 되게 귀찮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몇 년 만에 로그인해 본 건데 비밀번호 찾느라고 좀 한참 걸리고 해서 미리 다운받아서 배포를 해드린 거니까 잘 보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행하시면은 처음에 로딩 시간이 조금 뭐가 오래 걸리고 중간에 뭐 물어보면 아니요 체크하시면 돼요. 자, 해서 일단은 접속 단위를 만들어야 되니까 왼쪽 창에 접속이라고 나온 거에서 플러스를 하나 누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속 단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임은 그냥 편하게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증 유형 기본값에 어제 우리가 그 스크립트 실행했었던 게 사용자 계정을 활성화시키는 과정이었거든요. XE는 기본적으로 그 개인용 컴퓨터에 깔아놓고 테스트 용도로 쓰는 거예요. 서비스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용자 계정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그런 기능 자체가 다 잠겨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활성화시키는 스크립트가 따로 배포가 됐기 때문에 어제 명령어를 몇 개 치셔야 됐던 과정이 있었던 거고요. 그 과정대로 진행하셨으면 사용자 이름이 HR입니다. 비밀번호도 그 어제 스크립트 배포해드린 대로 하셨으면은 HR로 설정되셨고요. 만약에 다른 비밀번호 따로 설정했다라고 하면은 그거 넣으시면 돼요. 기억이 잘 안 나면 일단 HR로 한번 넣어보세요. 그 다음에 밑에 값들은 XE는 변경이 안 돼요. 만약에 이제 회사에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써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입력해야 되는 값들을 데이터베이스 관리하시는 분한테 문의하셔서 받으셔야 돼요. 아마 말하기 전에 알려줄 거예요. 자, 정보를 입력하고 테스트를 눌러보시면 이게 뭔가 메시지 창이 뜰 것 같은데 문제가 없으면은 그냥 여기 밑에 상태 성공이라고 이렇게 말만 바뀌어요. 요거 뜨면은 이제 저장 누르시고 접속하시면 돼요. 자, 정상적으로 접속이 되면은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쓸 수 있는 항목들이 쭉 튀어나오고요. 여기에 우리가 MySQL에서 봤었던 연습용 테이블들이 동일하게 있죠. 이 프로그램 쓰는 방법은 그냥 간단해요. 여기서 SQL 작성하고 실행 버튼 누르면 밑에 결과 튀어나옵니다. 자, 글자가 좀 작아요. 그래서 글자를 좀 키우고 싶으시면은 도구 메뉴 밑에 보면은 환경 설정이라고 있어요. 도구 밑에 환경 설정.
그러면 여기 항목 중에 이제 코드 편집기라고 되어 있는 곳 안에 보시면은 글꼴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글꼴 선택하고 글자 크기 선택하시면은 이제 글꼴 세팅이 됩니다. 나머지 거는 뭐 딱히 건드릴 필요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SQL 실행하시면은 밑에 결과가 툭 튀어나오는 거죠. 근데 글꼴을 켰더니 여기도 같이 커지네. 기본 사용법은 별로 난해한 부분 없죠. 이제 이 PPT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MySQL하고 비교했을 때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부분만 짚고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MySQL하고 오라클의 차이를 보이는 부분 중에서 지금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오라클 기준으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PPT를 다 점검하고 나면은 여기에 오라클에서 기본 제공하는 공인 예제 데이터베이스를 복구를 할 건데, 그걸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 자격증 책에 있는 SQL을 직접 여기서 실습해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책 보면서 이게 왜 그러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겠지 이제. 자, 그래서 어제 예제 테이블까지 했고요. 자, 기본 데이터 조회 구문. 여기 어제 얘기했지만 PPT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쭉 실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MySQL하고 똑같아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가다 보면 여기에 이렇게 신규라고 붙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MySQL과 오라클이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에요. 자, 별칭 부여 부분인데, 여기가 왜 차이를 이제 보여주냐면은, MySQL 같은 경우는 별칭을 헛다운표나 역다운표로 감싸거든요. 역다운표로 감싸죠. 근데 오라클은 여기 별칭을 따로 감싸질 않아요. 띄어쓰기만 안 들어가면 돼요. 한글로 해도 그냥 알아서 먹어요. 그래서 별칭에 다운표가 들어갈 일이 없다라는 거, 요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고요. 테이블 이름, 별칭 이름, DB 이름. 그러니까 여기 이름에 역다운표 붙는 거는 MySQL만의 고유 특징이에요. 여기 as 키워드도 다운표 사용 안 함. 이 부분이 좀 차이가 있어서 따로 한 거고요. 여기 SQL 질의 자체도 MySQL하고 다 똑같이 맞춰놨어요. 왜냐면 이제 매번 과정 끝나고서 이제 취업한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열심히 MySQL 가르쳐 놓으면은 회사에서 오라클 써요. 오라클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거나, 열심히 오라클 가르쳐 놓으면은 회사에서 MySQL 쓰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이 나중에 꼭 와요. 결국 그다음부터 그냥 두 개씩 다 수업을 하다 보니까 두 개를 다 처음부터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라클은 변경사항만 체크한다. 자, 그 밖에 다른 내용들 다 똑같아요. 연산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자 다 똑같고요. 그러니까 여기 연습 문제 답안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동일하겠죠. 그래서 이따가 제가 시간 잠깐 드리면은 앞에 내용들
따로 앞에 내용들 숙지하셨으면 그냥 연습 문제만 바로 해보세요. 만약에 똑같은 문제, MySQL하고 똑같은 문제니까 저번에 풀었는데 고생했다면 이번에는 좀 수월하게 풀려야죠. 그걸 목표로 연습 문제들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QL 연산자 between, in, like, is null, is not null에 대해서는 MySQL과 동일합니다. 차이가 없어요. between이 뭐였죠? between A to B라고 하면은 A에서 B 사이의 값을 결정하는 거였죠. in은 in 하고서 괄호 안에 막 값들을 나열하면은 그 중에 하나 얻어 걸리는 걸 가져오는 거였죠. like는 퍼센트를 단어 앞뒤에 감싸서 그 단어를 포함하는 문장을 검색하는 기능이라고 했어요. is null과 is not null은 is null 같은 경우는 그 결측치를 포함하는 행을 검색하고 is not null은 결측치를 포함하지 않는 행을 검색한다. 연산자 우선순위는 and가 5어보다 우선한다라는 것만 그 따로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 상식선에서 하시면 돼요. 보통 프로그래밍의 연산자 순위랑 같으니까. 자, 정렬도 비슷하게 한데 부분 조회는 오라클은 좀 힘줘서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체크하고요. 지금 SQL 디벨로퍼 다 하셨나요? 시간 좀 필요하죠? 요거 접속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몸풀이 삼아서 여기 1단원 연습 문제 1, 2단원 연습 문제 8개, 5개에서 총 13개 요거 해봅시다. 한 30분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분 쉬었다가 40분에 시작하죠. 요거 설치하면서 접속 세팅하면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얘기하세요. 자, 연습 문제 1번 답안. 학생 테이블에서 학생 이름과 학생 번호를 조회하시오. 뭐 이거는 기본 조회문이니까 쉽죠. 자, select name studno from student 라고 하면 이제 거기에 맞는 데이터들이 쪼르륵 나오는 거고요. 쉬운 건 넘어갑시다. 자, 교수 테이블에서 직급의 종류를 조회하시오. distinct 키워드는 MySQL, 오라클 공통이에요. 만약에 요 기능을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중복 제거인데 실무에서는 중복 제거 기능이 이게 그룹 바이보다 효율이 좀 떨어져서 잘 안 쓰는 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교수라고 하는 테이블에 데이터가 이제 이름이랑 직급 이렇게 필드가 있고 뭐 이름이 땡땡땡이면은 직급 교수 또 세모면은 조교수 이런 식으로 지금 데이터가 들어 있는데 이렇게 지금 그럼 값의 종류에 따라서 여기 중복 값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요거는 애당초 설계할 때 정교화를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직급이라는 테이블을 따로 하나 만들고 1번은 교수 2번은 조교수 라고 한 다음에 여기 직급에는 1, 2 이렇게 해서 참조키를 걸어야 이게 맞는 설계가 돼요. 그러니까 디스팅트를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은 애당초 테이블 구조 자체에 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직급 테이블을 따로 만들어 놓으면은 직급의 종류를 알기 위해서 굳이 여기 디스팅트 안 하고 요 데이터를 그냥 전체 조회하면 종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전에 그 뭐였지? 여러분들 그 중간 프로젝트 했을 때 그 한국 복지 패널 데이터들 보면은 데이터들이 다 이런 식으로 들어 있었죠. 다 숫자 값으로 들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따로 코드표를 따로 줬잖아요. 이게 DB 자체 설계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 복지 패널 데이터가 실무감을 만나는 가장 그 형태랑 가장 근접하다고 보시면 돼요.
적어도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회사라면. 자, 넘어갈게요. 자, 디파트먼트 테이블을 사용해서 DEPT를 부서, D네임을 부서명, 록을 위치로 별명을 설정해서 출력하세요. 뭐 여기 신규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사실 저거죠. 그 따옴표가 안 들어간다라는 거. 필요하면은 as 키워드 쓸 수 있어요. 뒤에 여기 MySQL 캡처 같은 게 들어가 있네. 얘는 아니고요. 학생 테이블에서 학생 이름과 학생에 대한 표준 체중을 조회해라. 단 표준 체중은 키에서 110을 뺀 값에다가 0.9를 곱해서 구하는데 뺄셈에 지금 괄호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네임과 그 다음에 표준 체중에 대한 수식 적용. 이렇게 하면은 이 height라는 값이 전부 가공돼서 출력되는 거죠. 원본은 변치 않아요. 셀렉트문은 어떤 그 명령을 내리더라도 원본 데이터는 안 건드려요. 항상 가공해서 출력하는 거고요. 필드에서 하실 때는 그냥 헤이트를 조회한 다음에 판다스에서 뭐 df의 헤이트는 df의 헤이트 빼기 110 곱하기 0.9 이렇게 해서 파이썬에서 가공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SQL로 가공해서 갖고 올지 아니면은 내가 판다스에서 전처리를 할지 그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주로 갖고 와서 해요. 이상하게 SQL은 정의 잘 안 가. 자, 학생 테이블에서 학과 번호가 101번인 학생들의 학번, 이름, 학년을 출력하시오. 학과 번호가 101번. 요게 의미하는 게 외열절로 조건 검색을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studno, name, grade 얘네들에 대해서 deptno가 1011 항목 그러면 101번 학과에 대한 학생들만 조회가 됩니다. 넘어갈게요. 교수 테이블에서 학과 번호가 101번인 교수들의 교수 번호 이름 급여를 출력하시오. 좀 전 문제랑 같네요. 외열절을 적용하라는 얘기고요. 프로페서 테이블에서 외열 deptno가 101인 것. 넘어갈게요. 학생 테이블에서 키가 170 이상인 학생들의 학번, 이름, 학년, 학과 번호, 키를 출력해라. 외열절에서 비교 연산자 써보라는 문제입니다. 자, 필요한 컬럼들 셀렉트하고 from student, where height가 170 이상인 거. 넘어갈게요. 그래도 앞단원의 8개는 수월하죠. 네, 학생 테이블에서 1학년이거나 몸무게가 70 이상인 학생만 검색. 자, 이거나니까 비교 연산자는 5월로 들어가면 되죠. 자, 외열절만 볼게요. 그레이드가 1, 5월, 웨이트가 70 이상.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단원 문제 점검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원. 자, 급여가 300에서 400만 원 사이인 교수의 이름과 급여를 비트윈 연산자를 써서 조회하시오. 비트윈 연산자는 컬럼 between A and B라고 하면은 A에서 B 사이란 뜻이고요. 이거를 다른 말로 풀면은
컬럼의 값이 A 이상 and 컬럼의 값이 B 이하인 것과 같은 얘기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급여가 between 300 and 400 이렇게 하면은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인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죠. 자, 뭐 막간은 하나 더. 지금 요게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한다면, 요게 데이터 DF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한다면은 판다스에선 DF에 급여 필드가 점 between 300, 400이면은 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between 함수는 제가 수업 중에 언급한 적이 없어요. 나도 이거 보고 지금 생각났어요. 자, 교수 테이블에서 직급이 조교수 또는 전임 강사인 교수의 번호, 이름, 직급, 학과 번호를 인연산자로 조회하시오. 직급이 조교수이거나 전임 강사 중에 하나만 얻어 걸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급이 인 하고서 괄호 안에 그 값들을 나열하면은 요 중에 하나랑 일치하면은 데이터가 조회되는 거죠. 문자열 데이터니까 헛다운표 값 쓰셔야 되고요. 넘어갈게요. 자, 학과 이름에 공학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모든 학과의 학과 번호, 이름, 위치를 조회하시오. 라이크 연산자죠? 자, D네임의 라이크. 퍼센트가 앞뒤로 붙으면은 위치 상관없이 이 공학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문장을 검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학 퍼센트라고 하면은 공학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모든 문장을 검색하는 거고, 퍼센트 공학하고 끝나면은 공학이란 단어로 끝나는 모든 문장을 검색하는 거고, 라이크의 패턴은 요거 3개예요. 학생 테이블에는 해당 학생의 담당 교수가 결정된 경우 교수 번호가 저장돼 있대요. 그럼 그 결정되지 않으면은 저장이 안 돼 있겠죠. 그 말은 널이란 얘기고요. 그래서 담당 교수가 결정된 학생의 학번, 이름, 학년, 담당 교수를 조회해라. 그러면 담당 교수 번호가 저장돼 있는 것, 즉 결측치가 아닌 거, is not null로 검색하시면 되죠. 자, 넘어갈게요. 102번 학과의 학생 중에서 4학년 학생이거나 소속된 학과에 상관없이 1학년 학생들의 이름, 학년, 학과 번호를 출력해라. 자, 이거는 그 MySQL에 나왔던 문제에서 제가 특별히 강조했던 건데, 102번 학과에서 4학년이거나 여기서 하나 묶이는 거고요. 학과에 상관없이 1학년이에요. 그러니까 102번 and 4 혹은 1. 자, 학과 번호가 102번 그리고 학년이 4라고 하면 and가 5어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여기가 우선 연산돼요.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뒤에 붙은 오어 연산이랑 처리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오어하고 엔드가 바뀌어 있다면 엔드가 오어보다 우선하니까 학년이 4학년이면서 1학년인 학생 혹은 102번 학과이거나 학년이 4학년이면서 1학년인 학생. 결과적으로 지금 뒷부분 조건은 말이 안 되니까 102번 학과 학생들만 쭉 나올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연습 문제 풀이. 자, 그 다음 이제 정렬하고 부분조회 기능인데요. 정렬할 때 쓰는 구문이 오더바이절이라 그랬죠. 오더바이절은 어떤 종류의 DBMS가 오더라도 다 똑같아요. 다를 수가 없어요, 이거는. ANSI SQL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더바이는 넘어가고요. 부분조회 기능이 오라클이 좀 되게 열받아요. 좀 길어요. 로우넘이라고 하는 기능인데 결과 집합이 메모리에 생성된 경우, 즉 우리가 셀렉트 문을 수행했을 경우 그 결과 집합, 그러니까 셀렉트 문의 결과에 각각의 레코드, 로우에 붙여지는 가상의 순번을 로우넘이라고 해요. MySQL은 왜 우리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만들면 딱히 지정 안 하면 인덱스가 0부터 자동으로 붙죠.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써가지고 이제 로우넘을 조회하는데 일단은 이 로우넘을 쓰려면 셀렉트 문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 집합을 먼저 생성해야 하므로 셀렉트 문을 한번 수행을 해야 되므로 일반적인 조회 구문을 가로로 묶어서 가상의 테이블처럼 사용한다. 즉 서브 쿼리를 써야 된다. 그래서 여기 셀렉트 내가 조회하고 싶은 SQL문이 이렇게 들어가요. 요 괄호 안이 내가 조회하고 싶은 조회 목표예요. 이 조회 목표를 서브 쿼리로 프롬절 뒤에다가 박아 놓으면은 요 셀렉트 문의 결과가 메모리에 생기면서 가상의 인덱스가 생겨요. 그 인덱스 이름이 로우넘이에요. 여기 이제 별칭 붙여놓고 그래서 이 조회 목표의 모든 필드 그리고 로우넘을 알럼이란 이름으로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SQL 디벨로퍼에서 해보면은 select dptno dname log from department 이렇게 조회를 하면은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모든 데이터가 조회될 거 아니에요. 이 조회 결과에 내가 헬로라는 별칭을 붙이는 거예요. 얘는 이제부터 헬로야. 헬로라는 이름의 가상 테이블이야. 그래서 셀렉트 헬로의 모든 결과라고 하면은 요거 세 개예요. 그리고 프롬은 얘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모든 결과를 다시 한번 또 줘야라는 거예요. 이것만 놓고 보면 되게 의미 없는 비효율적인 구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회 결과에서 한 번 더 조회할 때 로우넘이라는 값을 추가로 조회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알럼이라는 이름의 인덱스 값이 같이 생겨요. 로우넘이라는 기능은 오라클에 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를 사용해서 이제 부분 조회를 걸어요. 이 값에 대해서 범위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 조회 기능은 DBMS마다 좀 다르니까
요거는 그 회사에서 쓰는 DBMS에 맞춰서 그때 다시 한번 들춰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제 이 로우 넘을 얼마나 잘 쓰냐에 따라서 쿼리 결과에 대해서 속도 차이가 좀 나게 되는 거죠. 저도 이 로우 넘 구문은 평상시에는 안 외우고 있다가 이번 프로젝트가 오라클이야? 그럼 그때그때 찾아보고 있어요. 자, 조금 전에 제가 했던 그 샘플이에요. 신규 붙어 있으니까 요거는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가상의 일련 번호가 나온다. 그럼 이걸 사용해서 데이터를 부분 조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인덱스가 1부터 계산이 되고요. 내가 n 이상 그리고 m 이거 잘못 얘기했다. n을 초과하고 m 이하인 데이터를 조회하고 싶다. 이 로우넘의 범위가 n 초과 m 이하. 그러면 서브 쿼리에 서브 쿼리를 또 묶어줘요. 자, 이렇게 조회하면은 rnom이라고 하는 것이 뜬다 그랬죠? 글자 그냥 키울게요. 좀 결과 보기가 불편해서 묶어놨었는데. 자, 여기에다가 where절을 거는 거예요. where rnom이 3 이하인 데이터만 조회해라. rnom이 3 이하인 데이터만 조회해라. 그러면 1, 2, 3이 나올 거 아니에요, 결과가. 잠깐만요. 여기서는 별칭을 못 쓰네요. 로우넘. 로우넘이 3 이하인 데이터만 조회해라. 이 상태에서 서브 쿼리를 한번 또 묶어요. 자, 이때는 그냥 select 별 from. 자, 그럼 이때 이 로우넘이 알럼이란 이름으로 뜨니까 여기서 where rnom이 1보다 큰 거. 그러면 2와 3 사이의 데이터가 조회되죠. 페이지 번호. 페이지 번호. 이게 요거 만든 거예요. 1, 2, 3, 4, 5 이거. 자, 이거를 지금 MySQL에 맞춘 거예요. select 전체 결과가 지금 로우넘이 1부터 시작하긴 하는데 우리는 0부터 카운트하는 거 익숙하니까 조회 결과가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인덱스가 1인 위치부터 3건을 가져오고 싶다. 하나, 둘, 3건을 가져오고 싶다. 라고 하면 실제로 로우넘은 1부터 계산한다고요. 나는 인덱스를 0인 걸로 봐서 자, 다시 얘만 실행. 자, 이렇게 조회 결과가 있을 때 보통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카운트를 0부터 하니까
프로그램의 카운트는 0, 1, 2, 3으로 가는데 로우넘은 1, 2, 3, 4로 가요. 그러니까 내가 이 파이썬의 인덱스와 오라클의 로우넘을 매핑을 시키려면은 파이썬에선 0부터 카운트하니까 파이썬에서 0번째라고 하면 오라클에선 1번째가 되는 거죠. 파이썬에서 1번째라고 하면은 오라클에서 2번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파이썬에서 1번째부터라고 하려면 오라클에선 1보다 큰 거부터라고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시작 위치보다 큰 거. 부터 파이썬에서 1번째부터 세 번째 것까지 요 세 개를 가져오고 싶으면 여기서는 1보다 큰 거부터 4 이하인 거. 그러니까 비교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판다스에서 파이썬에서 슬라이싱 할 때 리스트가 이렇게 있어요. 0, 1, 2, 3, 4 인덱스 번호가 이렇게 있으면 요만큼을 슬라이싱 하고 싶으면 1부터 4라고 표기하죠. 이 의미가 1보다 크거나 슬라이싱의 범위를 x라고 치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x가 4보다 작은 거라고 표기한 거잖아요, 이게. 근데 오라클에서의 인덱스는 1, 2, 3, 4, 5가 돼요. 그러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2부터 5라고 표기하면 그뿐인데 어떻게든 이 프로그램에서 명시한 1부터 4까지라는 걸로 이거를 가져오고 싶어. 그러면 1보다 x가 크고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은 똑같이 여기를 가져오는 거죠. 지금 요 논리예요. 인덱스 번호를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가운데 세 개를 갖고 오고 싶어요. 그럼 파이썬이었으면은 1:4라고 하면 슬라이싱을 해와요.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인덱스가 1부터 시작해. 근데 나는 이 코드를 파이썬의 코드를 고치고 싶지 않아. 이 값으로 어떻게든 인덱스 2, 3, 4인 가운데 세 개를 갖고 오고 싶어. 그래서 범위를 설정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 여기가 1하고 4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냥 환산식을 그냥 비교식의 연산자를 이 조건에 맞춰서 환산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로우넘 예제고요. 여기 연습 문제 4개까지 해보시고 오전은 마무리할게요. 식사 다녀오시고 요거 연습 문제 풀이한 다음에 다음 넘어갑시다. 자, 정렬하고 부분조의 연습 문제부터 시작할게요. 자, 학생 테이블에서 학년을 내림차순으로 정렬. 자, 내림차순 옵션은 DESC였죠? 학년이니까 컬럼은 그레이드. 그 다음에 이름, 학년, 주민등록번호를 출력해라. 그러니까 학생 테이블에서 이름, 학년, 주민등록번호, 학년에 대해서 내림차순 DESC 정렬이요. 뭐야? 잠깐만요. 갑자기 막 올라갔어요. 이렇게. 아이고.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학생 테이블에서 101번 학과. 일단 학생 테이블이니까 from student 101번 학과라 그랬으니까 dptno가 101번인 데이터일 거고요. 그 데이터에 대해서 이름, 학년, 학과 번호를 생년월일이 빠른 순이라는 건 순차 정렬이라는 거죠. ASC 옵션을 걸거나 아니면 이건 생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름, 학년, 학과 번호를 학생 테이블에서 where dptn 101 order by birth date ASC.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학생 테이블에서 똑같이 이름, 학번, 학년을 학년 순으로 정렬해라. 단 같은 학년에 대해선 이름 순으로 출력해라. 그러니까 정렬 조건이 학년 순과 이름 순 두 개 같은 거죠. 그래서 오더 바이 부분에서 일단 그레이드 학년 순서라고 했으니까 특별한 말이 없으면 ASC예요. 콤마 찍고 그 다음에 이름 네임에 대해서 ASC. 자, 여기서 ASC 옵션은 생략해도 된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쿼리 select name dptno grade from student order by grade ASC name도 ASC. 잠깐 기다릴게요.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수 테이블에서 급여가 5번째로 높은 교수의 이름, 직급, 급여를 조회하시오라고 하면은 로우 넘을 쓰라는 얘기죠. 자, 얘는 이제 1부터 카운트를 하니까 로우 넘이 5보다 작거나 같고 그리고 로우 넘이 4보다 큰 거. 그러면 이제 딱 로우 넘이 5인 것만 가져오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구간에 대해서 검색을 할 때 왜 작거나 같다를 먼저 거는지 이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 여기는 전체 데이터예요. 전체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100만 건이라고 가정합시다. 자, 100만 건의 전체 데이터 중에서 다시 서브 쿼리에 로우넘 웨어절 걸어갖고 로우넘이 5보다 작거나 같은 거를 먼저 취했어요. 그러면 1부터 5까지의 데이터를 먼저 취한 거잖아요. 전체 데이터에서 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1부터 5까지를 먼저 취한 거잖아요. 그럼 5개가 나오겠죠? 그 5개 중에 로우넘이 4보다 큰 걸 취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결과만 놓고 보면은 이렇게도 돼요. 로우넘이 4보다 크고 R넘이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도 결과는 똑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볼게요. 전체 데이터가 100만 건이라고 했죠. 그 100만 건 중에 로우넘이 4보다 큰 거라고 하면은 99만 9,996개가 떨어져요. 그 중에 5보다 작은 걸 추려야 돼요. 자, 99만 9,996개를 버리고 5개만 남겨놓은 거에서 하나 빠르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은 100만 개에서 5개 버리고 여기서 하나 취하는 게 빠를까요? 일단 한 번 처음에 많이 버리는 게 낫죠.
그래서 조건 순서가 일단 작다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크다를 해버리면 데이터가 많아질 때 남는 게 너무 많아요. 자, 넘어갈게요. 자, 함수. 기본적인 함수는 MySQL하고 똑같은데 몇몇 개가 조금 달라요. 일단 첫 번째, 서브 str. 컬럼 지정하고 시작 위치와 길이, 글자 수죠. MySQL은 서브 스트링이었어요. 근데 오라클은 서브 str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 length, 글자 수를 리턴해요. 특정 컬럼에 저장되어 있는 글자 수를 반환하겠죠. MySQL은 차 length 였어요, 함수가. 기능은 똑같아요. 함수 이름만 다른 거예요. 나머지 함수들은 똑같고, 이 콩캣이라는 함수가 이 두 개의 값을 하나의 문자열로 연결하는 거였죠. 근데 MySQL은 콩캣 함수에 파라미터 개수 제한이 없었는데 오라클은 두 개만 설정 가능해요. 그래서 콩캣 함수를 써서 연결하려면 두 개씩 콩캣 함수를 계속 묶어줘야 돼요. 이게 좀 귀찮죠. 하지만 오라클은 문자열 연결할 때 연산자가 있어요. 파이프라인 두 개를 연결하면은 문자열을 연결합니다. 오라클에만 있는 연산자예요. 여기는 컬럼 A와 컬럼 B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결합해서 하나로 출력하는 연산자가 되는 거예요. 오라클 전용 연산자입니다. 문자열 연결. 자, 그럼 이제 함수 사용 케이스 볼게요. 자, length. 네임 컬럼에 저장되어 있는 글자 수를 리턴하는 함수니까 글자 수들이 쪼르륵 나올 거고요. 서브 str, 네임 컬럼의 첫 번째 글자부터 한 글자. SQL은 글자 인덱스 카운트 할 때 1부터 카운트 한다 그랬죠? 서브 str, 네임 컬럼에서 네임 컬럼의 길이, 네임 컬럼의 길이라고 하면 얘는 세 글자니까 전인하라고 하니까 랭스를 처리하면 3이에요. 그쵸? 서브 str에 3이라고 파라미터를 준 건데 SQL은 글자 인덱스를 1부터 카운트 하잖아요. 1, 2, 3이니까 잘라낼 시작 위치를 여기로 설정한 거죠. 그리고 종료에 대한 파라미터가 설정되지 않으면 그냥 그 시작 위치부터 끝까지 잘라요. 기출문제 보니까 이 함수들을 썼을 때 결과가 어떻게 튀어나오는지 물어보는 문제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함수들의 리턴 값은 한번 좀 진득하니 정리를 해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문자열 함수도 워낙 기본이 되는 문자 함수들이기 때문에 안 나온다고 장담은 못해요. 서브 str, 네임 컬럼에서 두 번째 위치에서 한 글자를 가져와라. 두 번째 위치에서 한 글자니까 가운데 것만 뽑아오겠죠? 리플레이스, 네임 컬럼에서 2를 리로 바꿔라. MySQL하고 똑같고요. 콩캣,
결합. 이름과 학년 결합. 근데 이렇게 해도 똑같다 그랬죠? 여러 개를 결합하려면 콩캣 함수를 계속 이렇게 겹겹이 쌓아둬야 된다. 이게 좀 불편하니까 차라리 오라클은 이렇게 연산자로 묶는 경우가 더 많은데 MySQL은 이런 연산자가 좀 없어요. 자, 공백 제거요. MySQL 똑같아요. 넘어갈게요. instr 파이썬의 파인드랑 똑같습니다. 네임 컬럼에서 2라는 글자가 등장하는 위치. 첫 번째 글자, 첫 번째 글자. 어퍼, 싹 다 대문자, 로어, 싹 다 소문자. 날짜 관련 함수는 MySQL하고 차이가 좀 커요. 일단 MySQL은 now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현재 시각을 가져오는데 오라클은 sysdate라고 하는 그 상수값을 써요. 그 다음에 요 시각에 대한 값을 지정하거나 그 시각 타입을 날짜 시간 타입의 필드를 지정했을 때 to차라는 함수로 출력 형식을 지정할 수 있어요. MySQL은 데이트 포맷이었죠. add month a에다가 b의 달을 더해요. month between 요거 좀 좋은데 a와 b 사이에 몇 개월인지를 숫자 타입으로 리턴해요. 날짜에 대해서 사칙연산, 숫자로 사칙연산을 하면 지정된 특정 날짜로부터 며칠 후인지 며칠 전인지를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sysdate 플러스 10이라고 하면은 오늘로부터 10일 후가 되는 거죠. 이게 오늘이니까 숫자 값을 연산하면 날짜 연산이에요. 날짜에서 날짜를 빼면 두 날짜 사이의 차이를 숫자로 계산해줘요. 투차에서 사용하는 그 날짜 형식 글자들. MySQL이나 파이썬은 날짜 형식 만들 때 앞에 y를 붙여요. 퍼센트를 붙여요. 이런 식으로 쓰는데 얘는 그냥 0단어예요. y 4개는 4자리 영수, 4자리 영수. mm은 2자리 월, hh24는 24시간제 시간, hh12는 12시간제, mi는 민트, 2자리 년도, 2자리 날짜, 12시간제 시간, 24시간제 시간, 초. 얘는 4자리 년도, 2자리 월, 2자리 날짜, 24시간제 시간, 분초. 이렇게 가지고 있죠. MySQL에서 현재 시각 조회하려면 select now 라고만 하고 그냥 끝나면 돼요. 근데 오라클은 select sysdate from dual. dual이라는 거는 가상의 테이블이에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의 결과를 단독으로 확인하고자 할 때 from dual이 들어간다는 게 또 특징이에요. 투차, sysdate를 연어를 10분초 싹 다 붙여서 출력하는 거. 이렇게 처리하면 글자 수가 14자리로 고정되니까 필요한 부분 슬라이싱해서 뽑아내기 좀 편하다 그랬어요. 현재 시점에서 101호와 7일 전. 날짜에다가 숫자를 사칙연산하면 날짜에 대한 덧셈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 결과를 연, 월, 일 형식으로 투차 함수 형식 바꿔서 출력했고요. 오늘부터 7일 전을 계산해서 또 출력을 한 거고요. 출력 결과는 당연히 요거랑 다르겠죠. 오늘 날짜 기준으로 처리되겠죠. 자, 요거 연습 문제 이제 3개 하시면 되는데 추가적으로 그 몇 가지 함수를 더 얘기를 해드려 보면 이제 널값 관련된 함수들이 좀 있거든요. 자, 요거를 이제 설명하는 이유는 그 재현님이 물어본 기출문제에 요 함수 기능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MVL이라고 하는 함수예요. A, B 이렇게 들어가는데 대체로 컬럼이 들어가겠죠. 자, MVL 함수는요. A의 값이 널일 때 B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MVL 함수 말고 다른 것들도 또 있어요. MVL2가 있어요. A, B, C. 자, 얘는 A가 널일 때 B를 반환하고요. A가 널이 아닐 때 반대로 말했다. 미안해요. A가 널이 아닐 때 B를 반환하고 A가 널일 때 C를 반환해요. 그 다음에 널값 관련된 함수 중에 또 마지막에 널 if라는 애가 있어요. A하고 B 두 개를 처리하는데 A와 B가 같다면 널을 리턴해요. 그럼 그렇지 않다면 else A를 리턴해요. A와 B가 같다면 널을 리턴하고 A가 그렇지 않다면 이제 A가 리턴된다. 이게 오라클에서 쓰는 3대 널 관련 함수거든요. 근데 기출문제에서 이 MVL 함수의 그 쓰임새를 물어보는 문제를 봤었던 기억이 있어서 추가로 정리할게요. 요거 필기하시고 여기에 있는 연습 문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시까지 시간 드릴게요. 그 다음에 10분 쉬었다가 2시 10분에 봅시다. 자, 연습 문제 풀이. 자, 이름하고 글자를 별로 변경한 이름을 조회하시오. 자, 왼쪽에서 한 글자 뽑아낸 거랑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한 글자 뽑아낸 거. 자, 얘는 시작 위치 가져올 글자 수예요. 서브 str. 1번째 위치부터 한 글자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맨 오른쪽 서브 str 그 다음에 이름에 대해서 길이 요 길이에 대해서 그럼 3이죠. 세 번째 위치부터 한 글자 즉 마지막 거 한 글자를 가져오는 거죠. 자, 이거를 앞뒤로 넣고 이제 별표를 가운데 붙일 거니까 이제 파이프라인 2개 엔터키 위에 있는 거예요. 파이프라인 2개로 연결하면은 문자 연결이 된다 그랬죠. 잠깐 기다릴게요. 자, 이름과 주민번호를 표시하는데 주민번호 뒷자리 7글자를 별로 표시하시오. 자, 이것도 주민번호에서 첫 번째 위치부터 6글자를 먼저 뜯어내고 거기에 별표 7개 써서 이제 파이프라인 연산자로 연결하는 거죠. 서브 str에 id 넣고마 1에서 6개. 자, 잠깐 기다릴게요. 자, 마지막 문제. 1980년도 이후에 출생한 학생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조회하시오. 연도만 뽑으라는 거죠. 자, 생년월일 필드에서 연도만
뽑아서 이제 문자열 형식으로 바꾼 거에서 1998보다 큰 거. 근데 원래 이후는 크보다 같다 개념이라 그랬어요. 자, 이 데이터에 대해서 생년월일, 이름하고 생년월일. 뭐 여기서는 그냥 벌스데이트만 출력해도 되는데 출력 형식 한번 연월일로 맞춰서 출력해봤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단원 넘어갈게요. 진성이 뭐 잘 안 돼요? 뭔가 계속 비교하는 것 같아서. 그럼 총각 봐요. 자, 이제 그룹 함수하고 그룹 조회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MySQL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만 그냥 짚어보고 넘어가는 중이죠. 자, 그룹 함수하고 그룹 조회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룹 바이하고 해빙절에 대한 이야기였죠. 다만 이제 한 가지 이제 직접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자, 지금 여기 보면은 학과 번호와 이름을 교수 테이블에서 출력하는데 학과 번호로 그룹을 지어라 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에러가 나요. 왜냐면은 그룹 바이에 명시된 애들은 셀렉트해서 쓸 수 있지만 이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룹 바이에 명시되지 않은 컬럼은 반드시 집계 함수를 적용해야 된다고 그랬죠. 카운트, 맥스, 민, 썸, avg 중에 하나를 줘야 돼요. 근데 MySQL은 이 경우에 에러가 안 나고 가장 첫 번째 데이터를 출력해 줬었어요. 원래 그룹 바이절 쓸 때는 그룹 바이에 명시되지 않은 컬럼은 무조건 집계함수 걸어야 됩니다. 요거 하나가 MySQL하고 좀 차이점이라서 요 페이지만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요건 꼭 기억을 하세요. 중요한 특성이에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 그룹 바이절의 연습 문제 또 4문제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단원이 조인하고 서브컬이에요. 일단은 문제 자체는 크게 틀리지 않고요. EQ 조인, 이너 조인, 아우터 조인에 대한 문법은 MySQL이랑 동일해요. 그러니까 어저께 살펴본 수업 교환이랑 전혀 다른 게 없으니까 그냥 문제만 한 번 더, 어저께 거의 안 풀렸을 거예요. 문제만 한 번 더 풀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MySQL은 아우터 조인에 대해서 좀 독특한 문법이 더 있어요. 자, 요거를 한번 볼게요. 학생 테이블과 교수 테이블을 라이트 아우터 조인을 걸잖아요. 그러면 이제 on 하면서 where절 조건에서 학생의 프로프 NO와 p.프로프 NO가 같은 것끼리 연결해라 라고 하면 일단 지금 오른쪽으로 지정된 게 프로페서니까 교수 데이터를 다 먼저 조회한 다음에 학생 데이터 맞는 애들 이렇게 끼겨 맞춘다고요. 그러면은 맞는 게 없으면 거긴 널로 남는 거죠. 오라클은 이 아우터 조인에 대해서 EQ 조인하고 똑같은 문법이 있어요. 이게 시험에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실무에서는 아우터 조인을 실제로 이렇게 많이 써요. s.name p.name from student s 콤마 프로페서 p where s. prof n와
P.propNO가 이건 EQ 조인이잖아요. EQ 조인은 이너 조인하고 같다고요. 이렇게 하면 양쪽에 교집합만 가져온다고요. 이때 S쪽에 플러스를 붙여요. 괄호하고서 플러스를 붙여요. 그럼 이게 아우터 조인으로 바뀌어요. 자, 좀 전에 제가 적었거는 라이트 아우터 조인이었고요. 레프트 아우터 조인을 쓸 때는 그냥 EQ 조인처럼 쓰면서 프로프 NO에 플러스를 붙여요. 뒤에다가. 그러면 스튜던트가 일단 우선되고 프로프 NO를 거기에 갖다 연결하라는 얘기가 돼요. 이게 오라클의 아우터 조인이에요. 레프터 아우터 조인이면은 플러스가 오른쪽에 붙고요. 반대로 라이트 아우터 조인이면은 플러스가 왼쪽에 붙어요. 헷갈리지 마세요. 강조하는 이유가 제가 이거 몇 년을 헷갈렸어요, 진짜. 라이트 아우터 조인이니까 플러스 오른쪽 이렇게 외워버려갖고 되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MySQL은 아우터 조인 웬만하면 쓰지 말라 그래요. 성능 안 좋다고. 오라클은 팡팡 써요, 진짜. 왜냐면 성능이 받쳐주니까. 이거는 좀 오라클에 너무 특화된 문법이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생각인데 그래도 알아두시면 쓸모가 있을 거예요. 플러스가 왼쪽에 있으면 프로페서 테이블에 우선권을 주는 거고 플러스가 오른쪽에 있으면 스튜던트 테이블에 우선권을 준다. 그러니까 라이트 아우터 조인이면은 왼쪽에 플러스가 가고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면은 플러스가 왼쪽에 간다. 반대 방향에다 플러스를 거는 거예요. 자, 서브 쿼리 내용은 변한 거 없이 똑같습니다. 어제 설명한 거랑 똑같으니까 자, 그룹 바이절 연습 문제 그 다음에 조인하고 서브 쿼리 관련 연습 문제 요거까지 해서 정리하시면 오늘은 요거까지 하면 마무리 될 것 같아요. 30분 드릴게요. 문제가 총 13문제 정도 되니까 30분 동안 진행해 보시고 3시에 문제 풀이하고 오늘은 거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그룹 바이 쪽 1번 문제. 뭐 함수하고 그 다음에 부분조회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조인에서의 약간 문법 특이점 그거 말고는 MySQL하고 오라클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대비하는 입장에서는 뭐 바짝 외워야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어느 부분에 차이가 있었다 정도만 숙지하고 그 회사 들어갔을 때 그 DBMS에 맞춰서 그냥 내용만 살짝 들춰보셔서 숙지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 업무할 때는 뭐 보면서 한다고 크게 문제되는 거 1도 없으니까 아무도 뭐라고 안 하니까 넘어갑시다. 자, 101번 학과 학생들 중에서 최대키랑 최소키를 출력해라. 최대키는 맥스, 최소키는 민. 그래서 외열절로 101번 학과 학생이라고 하는 검색 조건이 들어간 거죠. 자, 이 정도는 쉽죠? 넘어갈게요. 학과별로 모모별이라는 게 붙으면은 이제 여기에서 그룹 바이가 들어가는 거죠. 자, 소속 교수들의 평균, 최소, 최대 급여를 출력하라가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select dptno 그다음에 avg min max에 대해서 급여 적용하고 그룹 바이 dptno 넘어갈게요. 자, 학과별로 평균 몸무게와 학생 수를 출력하되 평균 몸무게의 내림차순 그룹 바이하고 이제 오더 바이절 같이 썼을 때 구문 순서를 기억하고 있는지예요. 자, select
학과 번호, 그 다음에 평균 몸무게, 그 다음에 전체 학생 수. 전체 카운트 할 때는 별이 좋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는데 학과 별이라는 게 붙었으니까 그룹 바이 DEPTNO 들어가고, 정렬할 때는 여기에 괜히 집계함수 또 쓰면은 연산이 더 많이 일어나니까 별칭을 먼저 걸어 놓고 이 별칭에 대해서 정렬시키면 네, 처리 효율이 좀 더 늘어난다라고 했죠. 자, 넘어갈게요. 자, 학과별로 교수 수가 2명 이하인 학과에 학과 번호 교수 수를 출력하시오. 자, 핵심은 일단 학과별이니까 여기서 그룹 바이. 그 다음에 교수 수가 2명 이하. 교수의 수니까 이거는 카운트가 적용된 건데, 집계 함수에 대해서 조건 검색을 걸 때는 해빙절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구문 보면은 이제 그룹 바이 DEPTNO 학과별, 그리고 해빙 전체 카운트가 2 이하인 데이터. 네, 여기가 핵심이에요. 자, 정리하시고 자, 넘어갑시다. 자, 그룹 바이 연습 문제 여기까지였고요. 이제 조인. MySQL에서는 9문제씩이나 안 됐던 것 같은데 여기 연습 문제가 좀 많네요. 자, 일단 EQ 조인을 사용해서 학생 테이블과 부서 테이블의 학번 이름, 학과 번호, 소속 학과 이름, 학과 위치. EQ 조인이라는 거는 프롬절에 테이블 이름이 여러 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학생 테이블과 학과 테이블 두 개를 조인을 걸어야 되니까 프롬절에 테이블 이름이 두 개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얘네들끼리 서로 연결 지어줄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where절로 조인 조건을 잡아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양쪽 테이블에서 DEPTNO 값이 같은 애들끼리 짝지어서 이제 출력을 해주는데, 이때 컬럼을 나열할 때 양쪽에 중복되는 컬럼은 어느 테이블에 있는 컬럼이다 라고 명시적으로 찍어주는 게 맞지만, 나머지 것들은 굳이 앞에 이름 적용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102번 학과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학번 이름, 학과 번호, 소속 학과 이름 학년을 EQ 조인으로 출력하시오. EQ 조인의 특징은 조인 조건을 where절에 명시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색 조건이 필요하면은 where절에 같이 써야 돼요. 조인 조건도 충족하면서 검색 조건도 충족해야 되니까 AND 연산이 들어가요. 자, 그래서 select 뭐 필요한 컬럼들 나열하고 스튜던트 테이블과 디파트먼트 테이블 두 개를 조인을 하는데, where 스튜던트의 DEPTNO와 D.DEPTNO가 같고 검색 조건 DEPTNO가 102인 경우. 자, 이때 이 DEPTNO라는 컬럼은 스튜던트에도 있고 디파트먼트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느 걸 갖다 걸건 상관없어요. S.DEPTNO가 됐건 D.DEPTNO가 됐건 상관없어요. 그리고 and D.DEPTNO가 102 이렇게 붙는 거는 불필요해요. 어차피 양쪽 테이블의 값이 똑같은 거기 때문에 양쪽의 조인 조건을 같이 거는 거는 괜히 쓸데없이 성능만 떨어뜨리는 일이니까 요거는 불필요하고요. 얘는 S가 됐건 D가 됐건 상관이 없다. 학생 이름, 학년, 담당 교수 이름, 담당 교수 직급을 EQ 조인으로 조회해라. 스튜던트와 프로페서에 대한 조인이에요. 자, 그러면 S.PROFNO와 P.PROFNO 양쪽 테이블에서 이제 매핑 시킬 필드가 뭐가 있는지 찾는 게 제일 먼저예요.
보통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업무상 만나게 되면은 그 데이터베이스의 ERD하고 그 다음에 테이블 명세서는 제공을 받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이 ERD를 통해서 관계, 그러니까 참조키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 관계를 확인한다라는 말이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는 카디널리티하고 관계가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용어가 나올 거예요. 이거를 보면은 조인을 걸 때 어느 필드와 어느 필드를 연결하면 될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걸 보고서 조인을 거시면 돼요. 참조키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조인 거는 거는 하지 마세요. 엄청 느려요. 왜냐면 이제 무슨 제약 조건 이라는 게 걸리는 요 필드들은 데이터베이스가 내부적으로 인덱스라는 걸 생성하기 때문에 검색 속도에 얘네를 기준으로 검색 조건을 걸 때는 좀 속도가 좀 잘 나오는데 인덱스가 걸리지 않은 컬럼들은 사실 웨어절 조건을 안 거는 게 맞아요. 그럼 이제 참조키나 프라이머리 키가 아닌 경우에 인덱스 그 검색 조건을 걸어야 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은 정 그래야 된다라고 하면 그 컬럼에만 인덱스라는 옵션을 따로 걸어요. 예를 들어서 이름 검색을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름 컬럼에 인덱스라는 걸 따로 걸어요. 이 인덱스라는 게 검색 조건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들에 대한 색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DB 내부적으로. 인덱스 개념은 그 전화번호부 책에 보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그 파여 있는 거 그런 거를 DB상에 만들어 놓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학생 이름, 학년, 담당 교수 이름. 좀 전에 그 예제를 이너 조인으로 조회해라 라는 겁니다. 자, EQ 조인으로 풀면은 from, student, s, 콤마, 프로페설, p, where, s. 프로프에노는 p. 프로프에노 이렇게 들어가는 이게 좀 전 문제의 답안이었는데 이거를 이너 조인으로 바꾸면은 쉼표가 이너 조인이라는 명령으로 바뀌고 where이 on으로 바뀐다 그랬죠. 문법상의 차이만 기억하시면 돼요. 기능상은 똑같아요. 어떤 걸 더 즐겨서 써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사실 그건 자기 마음인데 대체적으로 오라클 같은 경우는 EQ 조인을 더 즐겨서 쓰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우터 조인이 플러스 연산자만 붙이면 해결이 되기 때문에 EQ 조인 체계를 더 많이 쓰고요. MySQL 같은 경우는 이너 조인 문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제 체감상인 거지 뭐 절대적으로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요. 어쨌건 EQ 조인과 이너 조인의 문법 구조는 쉼표를 이너 조인으로, where를 on으로. 자, 그래서 아이디가 준 1, 2, 3인 학생의 학년을 구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select 학년을 구합니다. from student where 유저 아이디가 준 1, 2, 3. 아이디가 중복되지 않는 값이다라는 걸 가정하면 이 데이터의 결과는 한 건이 나오게 되겠죠. 서브 쿼리의 결과가 한 건일 때는 비교 연산. 그래서 여기서는 같다라고 들어갔고요. 만약에 서브 쿼리의 결과가 n건이라 그러면은 그레이드의 값이 이 서브 쿼리의 결과 중에 하나 걸려야 되는 거니까 in. 반대가 된다면 not in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결과랑 그레이드가 일치하는 데이터를 조회해라 라는 게 되겠죠. 자, 잠깐 기다릴게요. 자, 넘어갑시다. 101번 학과 학생들의 평균 몸무게보다 몸무게가 적은 학생.
101번 학과 학생들의 평균 몸무게를 구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게 서브쿼리고요. 일단은 여기에 그룹 바이 절이 안 들어간 것 같으니 그룹 바이 절이 안 들어간 상태죠. 모모별이란 말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집계 함수는 데이터가 항상 한 건만 나온다. 그리고 이 서브 쿼리의 결과가 한 건이다라는 걸 또 알 수 있는 근거가 몸무게가 적은이란 뜻이에요. 작다라는 거는 비교 연산자라는 거니까 서브 쿼리의 결과가 한 건이다라고 벌써 문제에서 답을 주고 있는 거죠. SQL은 잘 읽어본 문제의 답이 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서브 쿼리로 101번 학과 학생들의 평균 몸무게를 구하고 이 조의 결과보다 작은 몸무게를 외열절에 건 겁니다. 자, 잠깐 기다릴게요. 자, 7번 문제. 이광훈 학생과 같은 학과의 학생들에 대한 평균 몸무게보다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자, 그럼 여기에서 서브 쿼리는 일단 이광훈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학과냐, 요거를 조회하는 게 먼저 서브 쿼리 문제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이광훈 학생의 학과, 이걸 가진 다음에 그 학과에 속해 있는 학생들의 평균 몸무게가 얼마냐를 또 구해야 되죠. 그래서 서브 쿼리가 이중으로 들어가는 문제였어요. 자, 일단 검색 조건만 놓고 보면 이광훈이라는 학생의 학과를 먼저 조회한 다음에 이 학과와 같은 학과인 학생들에 대해서 평균 몸무게를 구해요. 그래서 이 평균 몸무게보다 값이 작게 나가는 데이터에 대해서 이름, 몸무게, 학과 이름, 디파트먼트죠. 그 다음에 담당 교수 이름, 프로페서죠. 그리고 학생들 정보, 스튜던트죠. 3중 조인에 서브 쿼리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스튜던트 S. 3중 조인 걸 때는 먼저 기준을 하나 잡은 다음에 조인을 이렇게 한 달씩 걸치면 된다 그랬죠. 학생들의 정보를 구하라는 거니까 여기서 주어는 스튜던트예요. 그래서 프롬절에 스튜던트를 걸고 조인을 걸어야 되는 대상을 한 달씩 이렇게 걸쳐주는 겁니다. 조인문을 만들 때는 먼저 주어가 뭔지부터 찾으세요. 자, 넘어갑시다. 자, 20101번 학생과 같은 학년이고, 그럼 일단 20101번 학생이 몇 학년인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20101 학생의 키, 이 학생의 키가 얼마인지를 또 알아야겠죠. 그래서 서브 쿼리 두 개가 병렬로 들어가는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학생의 이름, 학년, 키를 조회하는 거니까 select name, grade, height from student. 여기까지는 요걸로 커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 20101번 학생과 같은 학년이다 라고 하면은 학번이 20101인 학생의 학년과 같다. 이고 and 2001 학생의 키보다 큰 키가 커요. 누구보다? 학번이 이런 학생의 키보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문제. 학과 이름에 공학이란 단어를 포함하고, 일단 like 현상 하나 들어가네요. 있는 학과. 자, 공학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학과가 여러 개이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인 연산자로 서브 쿼리를 처리해야 된다. 오히려 앞에 문제보다 난이도는 쉬워요. 뭐 조인이 들어가긴 하지만. 자, 학생의 학번 이름, 학년, 학생 이름. 학과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디파트먼트와 조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스튜던트에 대해서 이너 조인, 디파트먼트, D, ON 양쪽에 학과 번호가 같은 것끼리 연결해놓고 학과인데 어떤 학과냐? 공학이란 이름을 포함하는 학과. 그러면은
이름에 공학이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학과 테이블에서 조회를 해요. 그래서 학과 번호가 이런 데이터와 일치하는 것만 가져와라. 자, 요거까지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 이제 insert, update, delete, 그 다음에 오라클에서 create 하는 거. 아마 거기서 이제 데이터 타입 같은 것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시험 대비해서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현님 그 시험에 PLSQL 나오나요? PLSQL 나오나요? 모르겠어. 잠깐만. SQLD, PLSQL. 나오네. 오라클에 말해 있는 PLSQL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 오라클 SQL로 짜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PLSQL 개념하고 insert, update, delete, select 이 네 가지에 대해서 PLSQL 구문 유형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오라클에만 있는 SQL 프로그래밍이 또 따로 있어요. 보니까 SQLD 시험에 물어보는 문제가 있네요. 알아두시면은 아마 아직 그쪽까지 공부 진도가 안 나갔을 것 같은데 미리 봐두시면 그 공부할 때 도움이 좀 될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